이게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득점한 시즌 마지막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클루셉스키가 슈팅하려다가 손흥민 공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패스도 못 준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 손흥민한테 대체 왜 공을 안 준 거냐, 부한가 너 욕심부리냐 라면서 조금 비판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좀 좋아요? 예, 공감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볼리TV 김희진입니다. 아마 이번 추석 때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응원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는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LAFC는 1대 0으로 이기면서 5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조금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경기 후에 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반응들도 있었지만 경기 전에는 거의 뭐 손흥민 특집이다 싶을 정도로 조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MLS에서 다각도로 조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LA 그 연고지 축구 구단이 아닌 다른 스포츠팀에서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경기 전에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경기 전후로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어떤 얘기들이 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자, 우선 손흥민 선수는 LAFC 이적한 이후로 LA의 간판 스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미 여러 매체 그리고 우리 볼리TV에서도 여러 영상을 통해서 LA에서 손흥민이 끼치는 영향력, 그러니까 축구장 내에서가 아니라 그 경기장 바깥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드린 바가 있어요. 이미 LA의 한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켰고요. 그 밖에도 LA 자체의 여러 스포츠팀에도 손흥민이 홍보차 나서면서 화제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6일 오전 10시에 열렸죠. LAFC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경기에서는요. 손흥민 선수가 LA 클리퍼스라는 그 로스앤젤레스 연고 농구팀의 유니폼을 들고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이 경기 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LA 연고 농구팀입니다. NBA 당연히 소속돼 있고요. 2010년대의 최고 가드라고 불리는 크리스 폴을 필두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팀입니다. 다만 이제 LA 클리퍼스는 너무도 유명한 팀이 있기 때문에 LA 레이커스라는 너무도 유명한 팀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이커스에서는 조금 밀린 2인자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연고지도 동부에서 서부로 옮기고 우승 경력도 조금 일천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이 LA 클리퍼스의 유니폼을 들고 사진 찍으면서 아마 적어도 농구에 관심이 많이 없던 팬들은 이 클리퍼스라는 팀도 있구나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전부터 LA 연고팀들과 협력해왔죠. 8월에는 야구팀인 LA 다저스로 가서 시구를 했고 또 9월에는 그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와 블레이크 스넬 선수가 이렇게 LAFC 경기 와서 관람도 했고요. 지난 3일에는 손흥민 선수가 미식 축구팀인 LA 램스 경기장을 방문을 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문구를 남겼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도 그 미식 축구계에서 현재 최고의 리시버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푸카 나쿠아와 교류한 장면이 또 화제가 되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LAFC뿐만 아니라 LA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구나 이런 거를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특이했던 게 경기 전에 MLS에서 아예 뭐 손흥민 선수를 위주로 이제 다룬 게 많았다는 것인데요. 이번 경기는 썬데이 나잇 사커로 진행이 됐어요. 풋볼은 당연히 아니죠. 풋볼은 미식 축구로 되니까 썬데이 나이트 사커 이렇게 했는데 이게 K리그로 치면은 쿠플픽 정도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MLS에서는 이 썬데이 나이트 사커에 손흥민 특집에 가까운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경기 전에는 손흥민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뭐 이거는 흔한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 이 LAFC의 주장은 현재 에런 롱이라는 선수인데 에런 롱이라는 선수가 지금 아킬레스건이 파열돼가지고 지금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MLS 관련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에런 롱과 함께 MLS 패널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LA 와서 가장 좋은 일이 뭐냐라고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손흥민 선수는 역시나 인터뷰의 달인답게 비에모 스타디움에서 팬들 앞에서 경기하는 것이라고 딱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덧붙이긴 했는데요.
런던과 다른 LA의 라이프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최근에 보면은 LAFC에서의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장 바깥에서 되게 행복한 모습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LA에서 확실히 좋은 그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이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에런 롱이 이제 그 손흥민 선수와 인터뷰하기 전에 이렇게 패널들과 얘기하면서 프리킥 데뷔골,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그 댈러스전 멋진 가마차기 프리킥 데뷔골이 실력이 아니라 운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직접 질문하더라고요. 질문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하는 말이 나한테는 항상 하는 말이라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내가 프리킥골을 넣겠다. 그러면 그때는 기술이라 인정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프리킥골을 또 넣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날도 프리킥 기회가 있었는데 먼 곳에서의 프리킥은 손흥민 선수가 처리를 했는데 직접 프리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부안가에게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뿐만 아니라요. 이 썬데이 나이트 사커 해가지고 그 공식 리포터, MLS 공식 리포터인 앤드류 위베가 직접 경기장 바깥에 나가서 팬들과 인터뷰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팬들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 손흥민과 LAFC가 전 세계 팬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LAFC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이 경기장 바깥에 있는 팬들과 인터뷰를 나눈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장에서 인터뷰를 나눈 사람들도 한국인도 있었고요. 경남에서 온 한국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계 미국인 혹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팬 인터뷰에서 나온 것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였냐면 어떤 것을 원하냐 오늘 경기에서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손흥민과 LAFC를 응원하고 손흥민이 골을 넣어서 LAFC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이 있었어요. 이게 좀 약간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시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했단 말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토트넘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랑 좀 똑같은 것 같아서 결이 비슷한 것 같아서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오늘 몇 골을 넣을 것 같다는 질문에 3골이라고 얘기하면서 해트트릭을 기원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경기에서는 골을 넣지 못하면서 MLS에서 4경기 연속골 기록이 좀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또 해트트릭 할 기회가 있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앤드류 위베는요, 이 팬 인터뷰만 진행한 게 아니라 경기 전에 부안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왜냐면 부안가가 최근에 워낙에 활약이 좋고 또 LAFC에서도 카를로스 벨라의 통산 득점 기록을 넘어서 지금 현재 LAFC 최다 득점자로 있기 때문에 워낙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라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당연히 손흥민과의 호흡에 대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안가가 손흥민 선수와 이 실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 측면에서도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요. 부안가는 손흥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하는 건 자연스럽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의 호흡이 훈련에서 막 갈고 닦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경기장 안에서 서로 눈빛만 봐도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성 측면에서 말한 게 흥미롭습니다. 손흥민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는 늘 웃고 장난을 칩니다. 그 손흥민 통해 나를 깨달을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원해요. 그게 손흥민이 하는 일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와 함께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라커룸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라커룸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고요. 이거는 전에 에런 롱이 MLS 공식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말과도 일치를 합니다. 손흥민이 장난꾸러기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과 일치하는 걸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라커룸에서 이미 동료들과 많이 이렇게 친분을 쌓고 그 다음에 라커룸에서 모든 동료들과 친해졌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왜냐면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가 이날 아예 작정하고 수비 축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포백 쓰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날은 파이브백을 들고 나왔어요. 왜냐? 손흥민과 부안가를 막기 위해서는 2명의 센터백으로 막는 것보다 3명의 센터백으로 막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 둘 다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연계를 해주고 부안가 선수가 좀 뒤로 침투할 때 조금 좋은 장면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세트피스 특히 코너킥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할 때 조금 좋은 기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9번 시도하고 프리킥도 시도를 하면서 여러 차례 좋은 킥을 페널티 박스 안에 공급을 했는데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한 게 번번이 이 홀링스헤드나 이 헤더가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후반 41분에 부안가가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손흥민 부안가 듀오는 이를 통해서 연속 득점 기록을 17골에서 18골로 늘렸고요. 역시나 MLS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부안가는 LAFC 통산 99골 고지를 달성을 했고요. 자신의 등번호와 같은 99 달성을 했고, 다음 아마 10월 A매치 이후에 있는 정규 시즌 경기에서 한 골만 더 넣으면은 100골 고지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날 또 MLS 정규 시즌 100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경기에서 의미 있는 골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번 골로 인해서 올 시즌 리그 24골이 됐어요. 그래서 리오넬 메시와 24골로 동률 득점 1위입니다. 지금 득점왕 경쟁을 메시와 치열하게 하고 있는 부안가라는 이런 얘기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경기 후에 MLS 공식 홈페이지에 리뷰가 올랐어요. 근데 이 리뷰가 올라온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왔는데, 애틀란타의 수비 조직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요, 이게 손흥민과 부안가 듀오를 막을 수 있는, 흥부 듀오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애틀란타는 LAFC의 그 포메이션 형태를 그대로 따라한 덕에 경기장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이제 3-5-2 형태가 많았지만 또 3-4-3 형태나 이렇게 되면 3-2-4-1 형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5-3-2 이런 형태로, 혹은 5-2-3 이런 형태로 서면서, 아예 5-4-1 형태 이렇게 서면서 그 LAFC의 공격 공간을 다 틀어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줄 수비로 실제로 이날 3백은 아예 하프라인 위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애틀란타는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그거에 LAFC가 고전한 흐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LAFC는 정규 시즌 남은 3경기와 MLS컵 플레이오프에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이 LAFC를 막는 게 두 줄 수비가 일반화될 것이다 라는 걸 언급했고요. 특히 정규 시즌이야 뭐 강등이 없으니까 그래도 계속 맞불을 놓을 수 있는데, MLS컵 플레이오프는 한 번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좀 LAFC를 상대하는 팀들이 이렇게 애틀란타처럼 두 줄 수비를 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MLS 공식 홈페이지 리뷰에서 가장 흥미로운 코멘트는 이거였습니다.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연속골을 넣은 손흥민과 부안가 듀오를 늦추는 방법을 봤다. 멈출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늦추는 방법을 봤다 라면서, 아직까지는 흥부 듀오를 멈추는 완벽한 방법까지는 애틀란타가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재미있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또 경기 해설진 코멘트도 인상이 깊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애틀란타는 3백을 세웠고 부안가만이 이를 뚫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은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수비수 앞에서 좀처럼 공소유를 하지 못했다. 그가 공을 갖고 있을 때는 3백보다 미드필더인 알렉세이 미란추크와 더 가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이 내려와서 공을 받은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인 그 골문과 가까운 곳에서 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날은 좀 내려와서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손흥민과 부안가는 상대팀이 내려앉을 때 더 잘 플레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LAFC가 가진 숙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다르게 보면, 하지만 손흥민과 부안가를 90분 동안 방어하는 건 만사를 제쳐들 만큼 큰 과제다. 그러니까 이날 애틀란타가 그냥 두 줄 수비 하느라고 공격을 안 했어요. 기대 득점이 0.07이었습니다. 이게 한 선수가 아니라 모든 팀 전체가 0.07을 기록했어요. 그 기대 득점을. 그만큼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를 막는데 아주 총력을 다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의 방법론이 다른 걸 다 제껴두고 오직 손흥민과 부안가를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것을 해설진에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편 이 LAFC 인스타그램에서는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었으니까 부안가 선수가 골을 넣고 이긴 게 좋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어서 아쉽다, 뭐 이런 류의 댓글들도 꽤 있었는데요. 그 중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는 조금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이날 후반 45분에 부안가 선수가 1대1 장면을 맞았거든요. 근데 옆에서 손흥민 선수가 쇄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패스 주면 골이고, 근데 부안가 선수가 슈팅을 해도 충분히 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안가 선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득점왕 경쟁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슈팅을 할까 손흥민 줄까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애매하게 패스가 가서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득점한 시즌 마지막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클루셉스키가 슈팅하려다가 손흥민 공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패스도 못 준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 그 인스타그램 댓글 중에 일부에서, 소셜미디어 그 댓글 중에 일부에서 손흥민한테 대체 왜 공을 안 준 거냐, 부안가 너 욕심부리냐 라면서 조금 비판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심지어 좀 좋아요? 예, 공감을 많이 받았어요. 공감을 많이 받은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은 LAFC에 좋은 영향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안가 선수도 사실 뭐 욕심을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손인 선수한테 주는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애매한 패스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조금 보시는 분들은 그렇구나라고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손흥민과 부안가의 호흡을 응원해주는 게 LAFC의 발전,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행복 축구에 좀 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조심스럽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중 활약이 좀 더 돋보였으면 좋았겠지만, 경기 전후로 손흥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현지 매체들의 이런 소식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10월 A매치를 통해서 브라질전, 파라과이전을 통해서 한국 축구 팬들을 또 손흥민 선수 만나니까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 펼칠 바라겠고요. LAFC 돌아가서도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그 다음에 MLS컵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활약 펼쳐서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계속해서 언급하는 우승하기 위해 왔다, 우승하겠다라는 그런 소망까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